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19일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소동, 이 소동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징계했던 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이 다시 칼을 빼들고 나섰습니다. 다시 재징계를 할 가능성, 재징계를 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개고기 발언부터 시작해서 나도 쏘고 국민도 쏘았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자, 이준석 대표는 당원입니다. 6개월간 정지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해결사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조금 전에 보였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서 법적 대응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 당을 소란스럽게 하고 소동을 피우니 이 징계 가능성, 추가 징계 가능성을 중앙윤리위원회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양희 위원장, 당 중앙윤리위원회 명의로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 국민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으니 완전히 달라져야죠. 근데 이준석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당내에 정치적 자중질환이 지속되는 것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자중질환. 자, 이것은 이준석 발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의힘 당원 누구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당헌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해서 당의 위신 훼손, 타인의 모욕 및 명예훼손,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등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는 것에 대해 예외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다. 징계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준석이 처음에 6개월 당원권 정지 받았을 때 품위 유지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양희 위원장은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는 것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반복하는 것에 대해 예외 없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심의하겠다. 그리고 이 당의 위신 훼손, 타인의 모욕 및 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것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개국의 발언을 한 것,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직접 이준석이라고 안 했지만 이준석에게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졸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다음 주에 아마 이 결과가 나올 거고, 본안 소송도 내서 이제 장기전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달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윤리위원회가 또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열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핵심 측근인 유상범, 검찰 출신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회 또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양희 교수죠. 성균관대 교수인데 그때 6개월 징계를 주도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죠. 어떤 그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에 남았는데, 이양희 위원장은 그때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2011년에 국민의힘 계열정 보수정당에서 이 박근혜 비대위가 들었었을 때 그때 비대위원을 했습니다. 이준석과 같이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준석이 내가 이양희 잘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정당에서 당무감사위원장까지 해서 이 정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또 당내 사정을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정말 윤석열 정부가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겠죠. 정부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이양희 위원장은 이 박정희 시대에 그때 40대 기수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김대중, 김영삼, 이철성 그때 신민당 대표, 이철성 신민당 대표의 딸입니다. 정치 집안 출신이죠.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냐 하면은, 일단 이준석의 운명은 이 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이다. 지금 가처분 신청도 그렇고, 또 원안에 또 저기 법원에서 또 다투겠죠. 그 과정에서 좌우될 수가 있는데, 그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 정치 외적인 문제, 지금 성접대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조만간 아마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법 리스크가 있죠. 경찰 수사, 이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법원의 심리를 받는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죠.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이준석의 운명을 좌우할 또 하나가 경찰 수사인데, 새로운 게 생긴 거죠. 새롭게 이준석이 정리되는 해결사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준석을 처리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준석을 재징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이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윤리규정에. 당규 윤리규정 21조 6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 후에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내린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내린다.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을 했죠.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당근권 정지 징계를 했는데, 그것을 또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징계를 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 자, 징계는 4가지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규정에. 하나는 제명이 가장 큽니다. 제명이 가장 무겁고, 그 다음에 탈당 권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 다음에 이 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를 받았으니까 그거보다 더 중한 그 징계면은 제명 아니면 탈당 권유죠. 자, 일단 탈당 권유를 받으면은 그냥 권유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탈당 권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흘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지체 없이 그냥 제명 처분돼 버립니다. 제명돼 버립니다. 자, 그 사실상 제명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명이 결정될 경우에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면 좀 절차를 거칩니다. 가령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그 동료들끼리 봐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겠죠. 그런데 이준석은 국회의원이 아니죠. 자, 일반 당원은 징계를 제명을 할 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최고위원 의결을 하면 끝나죠. 지금은 최고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에서 이것을 할 텐데, 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 것을 비대위 차원에서 여기에 면죄부를 주기는 어렵죠. 지금 그리고 비대위 구성은 이준석에게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근총동도 들어가 있고, 또 주기한 이런 있기 때문에 이 징계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을 하면은 그대로 제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새로운 위기에 몰렸다. 워낙 너무 지금 한 며칠 동안 온통 소동을 다 피웠죠. 무차별 난사를 하면서 또 당내에 젊은 청년 정치인들과도 지금 막 부딪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장예찬인데, 자, 장예찬 지금 청년재단 이사장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을 지냈죠. 여기서 장예찬 이사장과 이준석은 형아우하는 사이인데, 장예찬 이사장이 보다 못해서 좀 자중을 하는 게 낫겠다. 자, 자중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하니, 거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이 조롱조로 반박을 하고 이랬는데, 자, 오늘 장예찬 이사장이 중요한 것을 하나 짚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준석의 근본을 때려버렸습니다. 이준석의 근본. 뭐냐.
자,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씁니다. 장해찬. 여의도 2시 청년, 오후 2시 청년. 이것은 사회생활 경험 없이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청년들을 비하하는 말이다. 이준석 전 대표 편에 서는 청년들이 여의도 2시 청년 그 자체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국대의 이대남 대변인들, 그리고 첫 선거 출마 후 2년 만에 20억 원대 재산 신고를 해 돈 걱정 없이 정치만 하는 김용태 전 의원. 정치나 방송 말고 대체 무슨 사회생활을 했나 이렇게 꼬집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준석의 근본을 공격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의도 2시 청년이란 건 뭐냐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되면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 되면은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립니다. 저 국회 안에서 있는 국회의원회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이런데 항상 회의 시작하는 게 오후 2시입니다. 점심 먹고 좀 너긋하게 하는 것이죠. 뭐 국회 본회의도 보통 오후 2시에 열릴 때가 있고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한데, 오후 2시 되면 일종의 장이 여기저기서 막 서는 거죠. 정치판의 장이. 그러면은 그 세미나나 이런 것을 주제를 하는 유력 정치인들에게 얼굴 도장 찍고 줄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여의도 낭인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정치꾼들이죠. 그리고 물론 뭐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장년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오후 2시는 다른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석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직업 없이 지금 이 장해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업 없이 여의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오후 2시에 거기 다 참석을 한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 경험 없이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청년들을 비하하는 말인데, 자, 이준석 쪽에 선 청년들이 그 사람들이다. 여의도 2시 청년들이다. 나국대, 이건 뭐냐면은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 대표 시절에 토론 배틀로 뽑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 키즈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그 청와대로 가버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 남아서 계속 이준석 편을 드는 이런 사람들이 여의도 2시 청년이란 거죠. 그리고 이 첫 선거 출마 후 2년 만에 20억대 재산 신고, 돈 걱정 없이 정치만 하는 것은 김용태, 지금 국민의힘 그 청년 최고위원이었죠. 김용태인데, 이 김용태가 2020년 경기도 강명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면서 신고한 재산이 20억 원대였습니다. 청년인데. 그런데 그로부터 2년 전 이 지방선거 때 서울 송파구 구의원 선거에 나섰는데 그때는 재산이 300만 원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2년 만에 어떻게 20억이 생겼느냐, 이것을 지금 꼬집는 건데, 지금 김용태 쪽은 그냥 그거 우리 부모 재산이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대체 무슨 사회생활을 한 적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장해찬 본인은 나는 음악학원도 다니고 음악학원도 운영하고 웹소설도 쓰고 웹툰도 창작하고 외국계 자동차 기업 홍보대행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방송 말고도, 정치와 방송 말고도 사회생활을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기에는 여의도 2시 청년 집단의 SNS 정치가 우습기만 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한 것은 나국대의 이대남, 20대 남성 대변인들, 그리고 20대 남성 대변인은 마치 이준석이 자기 전유물처럼 이야기를 하죠. 20대 남성은. 그리고 김용태, 맹목적으로 지금 그 이준석 편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비꼬아서 여의도 2시 청년이라고 했지만 그 꼭대기에는 이준석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2011년에, 지금부터 11년 전에 20대 청년으로 박근혜 키저로 국회 여의도 정치판에 등장을 해서 그 이후에 본인은 무슨 학교 같은 학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정치권에 2시 청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어쩌다가 대중적 인기를 높이고 이 하버드 대학 이런 이미지로 해서 일종의 역선택이 작용한 민심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당대표까지 된 그런 인물이죠. 이준석도 본인이 사회생활을 해본 건 없습니다. 김용태도 마찬가지고 그 토론 배틀 통해서 등장한 그 인물, 그 대변인들도 마찬가지고. 자, 뭉뚱그려서
하는 겁니다. 여의도의 오후 2시 청년. 백수라는 이야기죠. 그냥 정치판에 왔다 갔다 하는. 자, 이래서 어쨌든, 이준석은 점차 고립되고 있고, 특히 해결사 이양희 위원장의 재등장으로, 이준석 논쟁이 다른 차원에서 조속히 매듭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안에서 일단 제명을 시키면은 다시 들어와서 본인은 이 전당대회를 내년 6월에 열자. 원래 계획대로. 그러면 본인은 다시 재출마할 수가 있죠. 내가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만 제명되면은 그런 기회는 다 없어지고, 그 이후에 또 남는 것은 사법 리스크, 경찰의 수사,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의 앞날은 자성자박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